안녕하세요, 문화추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귀스타브 플로베르의 보바리 부인입니다. 1821년 프랑스 루앙에서 태어난 귀스타브 플로베르는 의사인 아버지와 의사의 딸인 어머니를 두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바이런과 셰익스피어를 좋아한 문학 소년이었던 플로베르는 이미 중학생 때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하죠. 그는 파리대학 법대에 진학하기도 했지만 신경병증이 발작한 후로는 문학의 세계에 전념합니다. 그는 당시로서는 자유롭고 파격적인 작품들을 집필하죠. 특히 오늘 소개할 작품인 보바리 부인으로 그는 당대 최고의 작가라는 찬사와 함께 비도덕적인 작가라는 비판을 한몸에 받습니다. 작가로서 플로베르는 문체의 거장이란 평을 받는데요. 짧은 문장도 숱한 수정을 거친 완벽주의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알퐁스 도데, 에밀 졸라, 이반 투르게네프 등 당대의 뛰어난 문장가들과도 긴밀히 교류하며 문학사에 짙은 흔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작품 보바리 부인은 아마도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소설입니다. 귀스타브 플로베르는 이 작품을 무려 5년에 걸쳐 집필할 만큼 심혈을 기울여 마침내 1857년에 세상에 내놓습니다. 엠마란 이름의 여주인공을 전면에 내세워 그녀의 연애사를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소설이라고 할 수 있죠. 때문에 발표 당시 대단한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작가는 이 작품 때문에 풍기물난 혐의로 기소까지 되지만 결국 무죄 선고를 받게 되죠. 이 사건으로 인해 도리어 귀스타브 플로베르는 프랑스 사회의 엄청난 유명인사가 됩니다. 19세기 중반 당시 프랑스 사회에서는 이 소설이 상당히 파격적으로 느껴졌다고는 하지만 21세기 초반인 지금 읽어보면 이게 왜 문제가 되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이 작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엠마란 여자입니다. 그녀가 바로 보바리 부인인데요. 엠마의 남편은 샤를르 보바리라는 의사죠. 엠마는 평생 2명의 애인을 두게 되는데 로돌프라는 바람둥이 지주가 그중 하나고 레옹이란 젊은 청년이 나머지 하나입니다.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입니다.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샤를르 보바리란 남자는 상당히 내성적이고 순진한 사람으로 어렵게 공부해 의사가 되는데요. 토트란 이름의 작은 시골 마을에 자리 잡습니다. 그는 부모의 뜻에 따라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돈 많은 과부와 결혼해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베르토라는 곳에 있는 근처 농장의 루오란 남자의 다친 다리를 치료해주게 되죠. 루오에게는 엠마란 이름의 상당히 아름다운 딸이 있었고 그녀를 알게 된 샤를르는 루오의 치료를 핑계로 하루가 멀다 하고 베르토에 드나들게 됩니다. 어느 날 샤를르의 아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공증인에게 사기를 당해 모조리 털려버리고 그 충격으로 그녀는 얼마 후 병으로 사망하죠. 샤를르는 아내의 장례를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아 엠마에게 청혼을 하고 아버지 루오의 승낙으로 둘은 결혼합니다. 샤를르는 사랑하는 엠마와 결혼하여 마냥 행복한 반면 그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었던 엠마는 권태감을 느끼죠. 그녀는 새로운 자극을 원했고 어쩌면 자신은 샤를르가 아닌 다른 남자와 운명적 사랑을 해야 한다는 상상을 하며 지냅니다. 심지어 엠마는 남편 샤를르가 자신의 이상형에 맞지 않는 것을 인식하고 더욱더 그에게서 멀어지죠. 게다가 엠마와 샤를르의 어머니의 사이는 좋지 않았고 그로 인해 엠마의 우울과 권태는 갈수록 심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샤를르와 엠마 부부는 근처에 사는 한 후작의 저녁 파티에 초대를 받게 되는데요. 그 파티에서 엠마는 화려함에 취하고 거기서 본 젊고 잘생긴 자작을 마음에 둡니다. 그녀는 그 이후 상류층의 화려하고 방탕한 생활에 끌리게 되는데 그러면서 더욱 유능하고 유명한 의사가 되지 못하는 남편을 경멸하기 시작하죠. 점차 집안을 돌보지 않고 날로 허약해져가는 아내를 위해 샤를르는 용빌리라는 큰 마을로 이사를 가는데요. 거기서 개업한 샤를르는 약제사인 오메와 친분을 쌓고 임신 중이었던 엠마는 베르트라는 딸을 낳습니다. 엠마는 그 마을에서 서기로 일하는 레옹이란 남자를 알게 되고 미혼인 그는 유부녀인 엠마에게 호감을 느끼고 그녀에게 접근하여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지죠. 하지만 두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진 못하고 레옹은 법을 공부한다며
파리로 떠나버립니다. 시간이 흘러 얼마 후 용빌 근처의 농장 주인 로돌프라는 바람둥이가 엠마를 보게 되고 그녀에 대한 비뚤어진 소유욕을 품게 되죠. 그는 엠마에게 접근해 갖은 말로 그녀를 유혹하고 레옹이 떠난 후 허했던 그녀는 로돌프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면서도 엠마는 남편 샤를르가 유명해지길 바라고 그에게 무리한 수술을 시켰다가 의료사고가 납니다. 이 일로 남편에 대한 경멸감이 더욱 커져버린 엠마는 애인이 된 로돌프에게 함께 도망가자고 제안하는데 그런 엠마가 부담스러워진 로돌프는 편지 한 통을 남기고 그녀에게 이별을 통보한 후 떠나버리죠. 아무것도 모르는 샤를르는 아내 엠마가 우울해하자 그녀의 기분 전환을 위해 루앙이란 대도시에서 공연을 보는데 거기서 우연히 레옹을 만나게 됩니다. 파리 생활을 통해 예전의 순수함 대신 세련됨을 갖춘 레옹은 엠마를 다시 만나 그녀에 대한 욕망이 치솟고 레옹과 엠마는 정기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한편 엠마의 이중생활을 눈치챈 레르란 상인은 이를 악용해 엠마의 허영심에 불을 지펴 막대한 돈을 쓰게 하고 남편 몰래 빚까지 지게 만듭니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엠마는 레옹에게 돈을 빌리려 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의 사이는 멀어집니다. 엠마는 옛 애인인 로도플까지 찾아가 돈을 꾸려 하지만 그 역시 엠마를 외면하고 그 와중에 어음의 만기가 돌아오며 엠마는 궁지에 몰리죠. 그녀는 결국 오메의 약국 창고에서 독약을 훔쳐먹고 샤를르가 그녀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결국 사망하죠. 아내가 사망한 후 한동안 그녀를 잊지 못하던 샤를르는 어느 날 엠마가 애인들과 주고받은 편지를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아 얼마 후 사망하고 맙니다. 이제 이 작품에 대한 감상평을 공유하겠습니다. 먼저 엠마는 문란한 여자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소설은 발간 당시에 프랑스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고 하는데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부녀이면서 자극적인 사랑을 갈구하여 애인을 두고 육체적 관계까지 서슴지 않는 엠마의 모습은 분명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이 책이 선정적이라는 당시의 평가가 지금까지 이어져 보바리 부인의 이미지를 만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과연 보바리 부인, 즉 엠마는 실제로 문란한 여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꼭 그렇다고 볼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엠마는 남편의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자극적인 사랑을 원했지만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은 있었습니다. 그녀는 흔들리는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성모든 조각이든 무덤이든 가능한 기회라면 무엇이든 매달려보고 싶은 심정이었다. 라는 문장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불륜을 저지른 엠마의 행동을 절대로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엠마의 불륜이 과연 그녀가 문란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나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만약 엠마에게 부도덕하다든가 문란하다는 평가를 한다면 엠마를 적극적으로 유혹한 로돌프와 레옹은 어떤 사람일까요? 엠마에게만 모든 죄를 덮어 씌우는 건 분명히 부당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욕망 뒤에 남는 허무함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표면적으로 엠마가 바람을 피우는 이유는 남편 샤를레의 사랑에 대해 권태를 느꼈기 때문인데요. 소설 속에서는 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 생활의 친밀감이 더해질수록 내면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그녀를 남편에게서 멀어지게 했다. 마치 매일 먹는 집밥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처럼 엠마는 뭔가 더 자극적인 사랑을 원한 건데요. 그래서 그녀는 샤를르와 달리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해오는 로돌프, 세련된 레옹에게 빠져든 거죠. 그렇게 해서 자극적 사랑을 찾은 엠마가 과연 행복했는가 하면 결국 그렇지 않았습니다. 엠마에게 그토록 적극적이었던 로돌프와 레옹은 막상 그녀가 위기에 처하자 나몰라라 하죠. 그들은 엠마에게 영원한 사랑을 줄 것 같이 행동했지만 엠마는 그들에게 버려지고 비참한 체hor을 맞은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소설은 상당히 깊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욕망 뒤에 따라오는 것은 허무감이라는 겁니다. 모두 다 거짓이다. 미소마다 그 뒤에는 권태의 하품이, 환희마다 그 뒤에는 저주가, 쾌락마다 그 뒤에는 혐오가 숨어있고 황홀한 키스가 끝나면 입술 위에는 오직 보다 큰 관능을 구하는 실현 불가능한 욕망이 남을 뿐이다. 자극적이고 비정상적인 욕망은 결국 채울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허무감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죠. 이 소설은 단순히 인간의 원초적이고 말초적인 육체적 욕망을 다루는 소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설의 제목이 왜 엠마가 아니라 보바리 부인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볼까 합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엠마지만 제목은 엠마가 아니라 보바리 부인으로 하고 있는데 작가의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프랑스 사회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랬듯 여자가 결혼을 하면 남편의 부인으로서 살아야 했죠. 엠마도 샤를로와 결혼하고 나서 엠마로서가 아니라 보바리 부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의무를 떠안습니다. 그로 인해 대부분의 여자들처럼 엠마도 자신의 욕구를 숨기고 억누르며 살아가야 하는데요. 작품 속에서 이러한 현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끊임없이 금지와 마주친다. 무력한 동시에 유순한 여자는 육체적으로 약하고 법률의 속박에 묶여있다. 여자는 언제나 어떤 욕망에 이끌리지만 어떤 체면의 발목에 잡혀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독자로서 우리는 엠마의 이중적인 생활이나 불륜에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19세기 사회상을 읽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당시 여성들의 억눌린 욕망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이 소설의 제목이 엠마가 아니라 보바리 부인이라고 정해진 것은 당시 사회의 속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보바리 부인 죽줄이었습니다. 현대의 막장 드라마들에 익숙해진 독자들에게는 아마 이 작품이 그다지 충격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을 읽으실 때 줄거리 자체보다도 엠마의 내면에 집중하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고요. 특히 당시 시대적 상황을 떠올리면서 읽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작품입니다. 지금까지 문학죽주비였습니다. 다시 다른 영상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